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2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관 범주는 역시 경제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인간의 행복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의 경제사회를 주도하는 사상들의 특성과 상호 관계성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개념적인 이해를 먼저 갖춘 후에 좋은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생산수단과 재산의 사유제도를 기초로 하고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모든 재화와 용역 및 노동자의 노동력이 시장에서 유통되며 기술과 노하우까지도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상품으로 거래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철저히 이윤의 추구이며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진 모든 이윤은 개인 또는 기업의 사유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즉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익은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자면 각각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이라면 첫째, 시장기구가 각종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며 균형을 유지시키고 모든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경쟁의 원칙은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 생산을 높이며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단점으로는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빈익빈 부익부, 즉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셋째,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유경쟁 시장의 경쟁 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적인 경제활동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가 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분배되는 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할 때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국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주도되는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추구하는 최종 비전으로서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이 전혀 없는 완전히 평등한 노동자의 자치적인 경제사회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가 성취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폭력을 수반하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혁명을 통하여 자본가들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 관계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즉 무산 계급인 재산도 없고 생산 설비도 가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경제 및 사회 질서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공유재산제도와 집권적 계획 경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통하여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살게 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불평등을 점차적으로 소멸시킨 후에 인민에 의한 인민을 통한 완전한 자치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핵심으로 발전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비전은 20세기 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구소련과 동독의 몰락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성을 인류 사회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혁명 후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계급적 속성을, 모든 공동체에는 리더가 있고 추종자가 있듯이 모든 경제사회에도 리더가 있고 거기에 피지배를 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적 속성을 소멸시키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민에 의한 완전한 자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칼 막스가 창시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가 정립한 공산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 실패한 이론으로 선언되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오늘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인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노동운동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였습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사유재산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화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사회에 시장 경제 체제가 형성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모든 경제 체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지닌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다양한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국과 미국이 채택한 시장 경제 체제로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개인 또는 기업 간의 자유계약을 핵심 원리로 하며 국민의 경제활동에 정부의 간섭이 매우 적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직업 간의 이동이 수월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일을 대표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제창된 경제정책으로서 경쟁 원리를 강조합니다. 즉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만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는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생산, 소비, 직업의 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체제로서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합니다. 그러나 시장 형태 등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질서의 형성 및 유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제 체제로서 독일이 이 시스템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셋째,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운영하는 조정시장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단체 간 협약이 핵심 원리이며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그러한 조정시장 경제체제에 미국과 영국이 선택한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을 더욱 많이 수용함으로써 그들만의 독자적이고 선진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채택한 국가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국가가 경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자본과 노동력의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법률로 규제되는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에 관한 법규들은 대체로 자본가나 기업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사회주의 국가처럼 노동자 또는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사회 질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세력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충돌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발전의 항상성은 미국 또는 독일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합니다. 중국이 운영 중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1992년에 자본주의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이 있다는 등소평의 연설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경제체제입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는 외국과 협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사회의 번영을 약속해 줄 좋은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오늘날 자본가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말하며 모든 사회와 국가를 세계화시키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인간을 기업의 경영과 이윤의 창출을 위한 수단 또는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인간의 삶을 돈과 시장에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기계의 어느 부품의 성능이 떨어지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듯이 근로자도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교체되거나 퇴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인류 사회의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그러면 좋은 시스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경제 이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다 몰락했고 남아있다면 그들은 빈곤에서 헤매고 있는 제3세계의 일부 국가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거부하며 공산주의를 꿈꾸는 순수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 결코 인류 사회의 좋은 경제 체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 체제가 좋은 경제 시스템인지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서 인류 사회에서 가진 자들은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은 주로 사회주의적인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늘 평등한 분배와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모두가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고 자본가, 즉 기업, 노동자, 근로자, 그리고 국가, 정치 세력의 욕망은 늘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시스템도 인간의 삶을 만족시킬 수는 못한다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경제 시스템도 그것을 특정하여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인간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직함과 나눔을 통한 구제, 그리고 가진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10계명의 제8계명을 인간이 좋은 경제 시스템과 올바른 경제 활동을 위해 적용할 도덕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10계명의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어딘 곳에든지 인간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무슨 경제 시스템도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들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들을 지닐 수 있도록 이웃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다른 사람의 것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라는 명령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8계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은 만유의 주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평해야 하고 서로가 나누어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제8계명 좋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명, 즉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맡겨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금언이 있듯이 인간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나누는 경제 활동을 해야 불교가 말하는 번뇌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제8계명의 적용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은
직장의 동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나의 가족이나 형제들과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유익을 배려하고 빈궁한 자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약한 자의 고난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옳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경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경제 활동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은 기회는 놓치지 말고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요, 경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직함이라는 말의 뜻은 요령이 없는 무능함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반칙도 능력이라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8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일생의 계율로 삼고 이웃에게 인내와 권면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하고 경건한 경제활동이 인간이 취할 행복한 삶의 조건이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제시하는 핵심은 인간의 행복한 삶은 어떤 경제 시스템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간 개개인의 정직함과 이타적인 사랑의 힘으로만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끝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역사적인 역사를 범주로 성경적 기독교 세관에서 역사를 범주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그리고 섭리의 역사를 소주제로 삼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청취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